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이 실효성이 없다며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남이 제안한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반면 경주와 포항 등 해오름 동맹과의 상생 발전에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울산시는 시릭 분석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특별연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울산에 시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쇼핑과 관광시설이 밀집한 부산으로 빨대 효과가 발생하면서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울산 입장에서는 인구 유출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부울경 지역의 지식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가 활성화될 경우 청년층의 탈울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명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지원과 권한 확대, 재정 지원이 담보될 때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은 잠정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남이 제안한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절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울산이 재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행정통합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울산의 현실이다. 김 시장은 내년 1월 1일 공식 개시를 앞두고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도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울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경주와 포항 등 해오름 동맹과의 상생 발전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우정혁신도시 내 지상 83층 규모의 신세계 복합시설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됩니다. 주식회사 신세계는 어제 중구청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우정혁신도시 내 상업용지 2만 3천여 제곱미터에 판매시설과 문화시설, 오피스텔 등을 갖춘 지하 6층, 지상 83층 규모의 2개 동의 복합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상업시설을 더 늘려줄 것과 주민 공공시설 확충을 요구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북부 순환로, 교통 혼잡 등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중구청은 해당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SK그룹과 울산상공회의소가 어제 울산전시 컨벤션센터에서 ESG 울산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기업과 함께 지역사회의 가치와 녹색 성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2022 울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탄소 중립 시대 도래와 제조업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또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이사가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해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또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 예방, 친환경과 관련한 지역 제조업의 변화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울산 수출이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의 수출이 선박 수출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1% 증가한 7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전기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역대 8월 수출 1위를 달성했으며 석유 제품 수출도 137.6%나 증가했습니다.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43.5%나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울산의 무역 수지는 106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강주헌 교수팀이 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원인을 없애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 교수팀은 자석 나노입자 표면을 혈액 세포막으로 감싼 혈액 세포막 자석 나노입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입자를 환자의 혈액에 반응시키면 세균 또는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붙잡은 뒤 자석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주헌 교수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나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어제 이채희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소방본부는 간담회에서 중형급 소방 헬기 보강과 재난 현장 119 회복 차량, 또 터널 양방향 인명구조 차량과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추가 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연초로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3월로 당겨진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선거 경비의 편성과 배정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예산 편성과 배정 시일을 변경해 전년도부터 차질 없이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장배 시인이 세 번째 시조집 풀꽃 시편을 펴냈습니다. 김장배 시인의 이번 시조집은 100가지의 풀꽃을 제목으로 펴낸 연작 시조집으로 산길과 들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풀꽃에 자신의 감정과 지나온 세월 등을 이입시켜 시적으로 승화시킨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울산교육위원회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울산제일고등학교 이사장인 김장배 시인은 지난 2017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조 부문으로 당선된 후 이번에 세 번째 시조집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3회 전국체전 개막식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제 울산에서는 전국체전 때 테러 상황을 가정해 복합테러 대응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펑 소리가 나고 불기둥과 함께 노란색 연기가 피어납니다. 잠시 뒤 트럭 주위에 있던 관람객 2명이 쓰러지며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실은 차량에 드론이 충돌해 염소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 테러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울산경찰청과 중부경찰서가 함께 주최한 테러 대응 합동훈련입니다. 다음 달 7일 공식 개막을 앞두고 있는 전국체전. 울산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특히 원전과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지역적 특성상 대테러 대비는 어느 지역보다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이 테러 대응 합동훈련을 펼쳤습니다. 총 10개 기관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자 발생부터 테러범 검거까지 전 과정이 실제처럼 진행됐습니다. 이번 합동훈련 후 종합보고회를 통해 부족한 점을 평가하고 행사 기간에는 경호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일 훈련을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 종합보고회를 실시한 후 행사 기간에는 경호 준비, 행사장 주변 대테러 부대 전진 배치 등 즉응 태세를 유지하여 체전이 안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작은 변수 하나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이후 17년 만에 울산에서 다시 개최되는 전국체전. 시민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노키 교육감은 어제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교사 14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만남은 다문화 학생이 많은 초등학교 교사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으며 교사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한 학습이나 교우 관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연구정보원이 다문화 학생들의 울산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초등 3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인 우리 고장 울산을 6개국 언어로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6개국 언어는 아프가니스탄과 베트남, 캄보디아와 필리핀, 중국과 일본어입니다. 사회과 지역화 교재를 6개 다문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울산이 전국에서 처음이며 전자책 형태로 제공됩니다. 울산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3,500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2.7%에 이릅니다. 울산시와 울주군 SK이노베이션은 어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 일대에서 산불 피해 복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20년 3월 웅촌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60헥타르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SK이노베이션이 복구 비용 10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이어 울산시와 울주군, SK이노베이션 등 100여 명이 산불 피해 지역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동구 살리기 주민투표가 어제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동구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0일까지 받은 2,300여 개 주민 요구안 가운데 5개 부문 3개 지역 조직위원회별로 원탁회의를 통해 8개 주민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주민 투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과 초등 돌봄 확대, 주차장 문제 해결 등이 있으며 14세 이상 동구에 거주하거나 동구 소재 학교와 직장에 다니는 주민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북구청은 어제 북구가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5대 전략을 결정하는 테마 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회 마무리 단계로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31일에 착수해 울산연구원에서 맡아서 진행했으며 관광도시 북구의 콘셉트로 쇼핑과 바다, 숲과 정원 등 떠오르는 관광도시 북구 5스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강동권과 진장권 권역을 중점으로 하고 생태 분야와 산악 웰니스 분야 등 4개 테마를 정해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과 미디어 아트 테마공원 조성 등 27개 핵심 사업을 도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울산시의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 추진을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어제 울산시청 앞에서 울산시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데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명분 없는 통폐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두 기관의 통폐합으로 사회 공공성 저하와 돌봄 공백이 우려되고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통폐합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는 대법관이 있다며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청탁비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운욕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지난 2019년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종중감사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가로챈 데 이어 딸을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시켜주겠다며 신도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기념 콘서트 초대 위드 함께 뛰는 우리가 지난 23일 울주군청 잔디광장에서 열려 1,000명의 시민들과 함께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식전 공연으로는 울주군청의 장애인 댄스 스포츠 실업팀의 무대와 유니스트 응원단의 치어리딩 공연, 김민서 작가의 신앙송 축하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또 본 공연에서는 밴드그룹 부활과 TV 프로그램 미스트로트의 영지, 내일은 국민 가수 준우승자인 김동현 등이 출연해 가을밤 관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